성수동 펜트하우스의 젊은 재벌 건우는 영등포 재개발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무심히 스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낡은 손수레를 끌며 아이를 업은 한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다고 믿었던 전처였죠. 그리고 그녀의 등에 업힌 아이. 거울 속 어린 건우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건우의 세계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성수동 펜트하우스 30층 커다란 창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박건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9세 건설회사 대표.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이었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영등포 현장 출발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윤재민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재개발 구역 현장 점검. 오늘로 3차 협의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조용히 출발했죠.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오후 5시, 거리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 쪽으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낮은 건물들이 보였죠. 재개발을 앞둔 구역이라 오래된 가게들과 좁은 골목이 많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건우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죠. 등에는 작은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여자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잠깐, 건우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췄죠. 건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창밖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는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칭얼거리는 모양이었죠. 여자가 아이를 달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와 건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작고 동그란 눈, 살짝 처진 눈꼬리, 오똑한 코, 입술 모양까지. 건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죠. 어떻게? 건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쿵, 쿵, 쿵. 여자가 건우 쪽을 돌아봤습니다. 햇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며 건우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 전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34세,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이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확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손수레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아이를 업은 채로 종종 걸음을 쳤죠. 저 여자. 건우는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뒷차들이 경적을 울렸죠. 대표님, 출발할까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진이 사라진 골목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대표님? 재민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건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죠. 하지만 건우의 시선은 계속 그 골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구청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건우는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 꼭 자신의 어린 시절 같았던 그 얼굴, 동그란 눈, 처진 눈꼬리, 똑같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현장 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현장 소장이 당황했지만 건우는 이미 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건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을수록 아이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재민, 건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사람을 하나 알아봐야겠어. 조용히. 재민이 놀란 표정으로 건우를 봤습니다. 건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누구를 말씀하시는? 내일 아침 사무실로 와. 자세히 얘기하지. 건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샤워부터 했겠지만 오늘은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였죠.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건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부인할수록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34세였던 건우와 29세였던 수진. 결혼 5년 차였죠. 넌 나를 배신했어. 건우가 차갑게 내뱉었던 말. 아니야 건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울며 매달리던 수진의 목소리. 꺼져. 내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쾅. 문을 닫던 소리. 수진의 울음소리. 그리고 그 뒤로 5년간의 침묵. 건우는 그날 이후 수진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죠. 배신자의 얼굴을 다시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 수진은 너무 달랐습니다. 수척하고 지쳐 보였죠. 그리고 아이. 저 아이는 대체. 건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건우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건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수진의 등에 엎여 있던 작은 아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그 아이.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바닥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건우는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아이가 보였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건우를 바라보는 아이. 건우는 손을 뻗었지만 아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건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민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재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건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앉아. 건우가 말했습니다. 재민은 건우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건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알아봐야겠어. 조용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민이 물었습니다. 건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전 아내. 수진.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우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제 영등포에서 봤어.
손수레를 끌고 있더군. 그런데 건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죠. 재민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었어. 너댓 살쯤 되어 보이는. 재민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떠올렸던 아이의 얼굴이 또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죠.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그 아이는 누구인지 알아봐. 최대한 조용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재민이 일어서려는데 건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민. 네, 대표님. 5년 전 이혼 당시 기록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산부인과 기록 같은 것도.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챈 것이죠. 혹시 대표님 그 아이가. 모르겠어.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야.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건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지만 건우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하지만 그 3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건우는 34세였고 수지는 29세였습니다. 2018년에 결혼했으니 이제 3년 차였죠.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2019년 결혼 1년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수진이 임신했습니다. 첫 아이였죠. 건우와 수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까, 이름은 뭘로 지을까, 매일 밤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임신 4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 피가 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건우는 그날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었죠. 지금 안 되는데. 택시 타고 병원 가봐. 내가 곧 갈게. 여보, 무서워. 같이 가줘. 수진아, 미안해. 이 미팅 정말 중요해.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 응? 건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팅이 더 중요했죠. 수진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없었죠. 건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건우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너진 건 수진이었죠. 왜 안 왔어?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왜? 수진은 울었습니다. 건우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은 변했습니다. 말이 없어졌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아기 옷, 아기 신발을 꺼내보며 울었습니다. 건우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위로할 시간이 없었죠. 회사 일이 바빴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도망친 거였습니다. 수진의 슬픔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건우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죠. 3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건우는 우연히 수진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오늘 상담 고마웠어요.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건우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건우가 수진을 추궁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죠. 심리상담 선생님이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남자 상담사 만나서? 응. 병원에서 소개받았어.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그게 1년 전 일인데 아직도?
건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1년 전 일? 우리 아기가 죽은 게 그냥 1년 전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진아, 이제 좀 잊어야지.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잊어? 어떻게 잊어? 당신은 그날 나랑 함께 있지도 않았잖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건우는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상담 선생님 만난다고 의심하는 거야? 의심? 당연히 의심하지. 남자를 만나면서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말했어. 한 달 전에 말했어. 당신은 듣지도 않았어. 맨날 바빠서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수진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건우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 말했어? 그래. 근데 당신은 응응하면서 서류만 봤어. 건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었죠. 요즘 수진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건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아니야. 남자를 만나는 건 상담이라고, 치료라고. 치료면 여자 선생님한테 받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걸 건우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그날부터 건우는 수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계속 받는 것도 막았죠. 수진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우의 의심은 더 깊어졌고 수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건우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건우를 봤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 우리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 여보,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우린 이미 끝났어. 1년 전에. 건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아기를 잃었을 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넌 변했어. 날 의심하게 만들었고 내가 변한 게 아니야. 당신은 한 번도 내 곁에 있어준 적이 없잖아. 수진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난 돈 벌었어. 우릴 위해서.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당신이 필요했어. 그날 병원에서 당신이 필요했다고.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건우는 외면했죠.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받아놨어. 서명해. 건우는 서류를 수진 앞에 던졌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할 얘기 없어. 나, 여보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사랑? 그 상담사도 사랑해? 건우가 비웃었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꺼져. 내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건우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건우는 귀를 막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짐을 쌌습니다. 건우는 집에 없었죠. 일부러 피한 거였습니다. 수진은 혼자 짐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수진은 현관문을 닫기 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혹시 건우가 나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건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갔죠.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시 수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임신 6주차라는 걸. 지금 5년이 지난 2025년 건우는 사무실 의자에 깊이 앉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설마 그때 수진이. 건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건우는 5년 전
임신한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거였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할수록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어제 본 아이의 얼굴, 자신과 똑같은 얼굴, 동그란 눈, 처진 눈꼬리, 오똑한 코. 건우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재민에게서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건우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우에게는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건우도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죠. 건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년 전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건우는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건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죠. 건우는 사진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건우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죠. 대표님, 수진 씨 주소를 찾았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입니다. 그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건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에서 지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흔적만 보입니다. 확실한 건 어린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뿐입니다. 건우의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건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설마. 아니야. 확실하지 않아. 건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자신과 똑같은 눈, 똑같은 코. 우연일 수도 있어.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일 수도. 건우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주워들었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재민, 수진이 있는 곳 주소 보내줘.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건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건우는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건우의 차는 영등포 쪽방촌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죠. 건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건우는 기사에게 말하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어디선가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재민이 보낸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골목을 몇 번 꺾자 더 좁은 길이 나왔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있는 여자, 수진이었습니다. 건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수진은 건물 앞에 손수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갔죠. 건우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계단 앞에 섰습니다. 2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건우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방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손 씻고 밥 먹자. 아이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건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건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건우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죠. 건우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는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5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손등에는 거친 상처들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수진아. 건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어떻게 여길? 수진이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건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수진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건우가 재빨리 문을 잡았죠. 제발. 잠깐만. 건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건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수진은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좁았습니다. 사평도 안 돼 보였죠. 작은 책상 하나,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구석에는 아이 옷가지와 장난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안쪽 작은 방에 있는 모양이었죠. 앉으세요. 수진이 작은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건우는 앉았습니다. 수진도 건우 맞은편에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우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어제 봤어. 수진아. 건우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알아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야? 건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궁금하세요? 수진아. 건우 씨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그 아이가 내 아이야?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건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얼굴이 나랑 똑같았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많아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그 아이가 내 아이 맞지? 건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건우 씨 아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아이야? 수진아, 너 이혼하고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아이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건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 사람은 어디 있는데? 떠났어요. 오래전에.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건우는 수진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죠. 수진아, 이제 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건우도 일어섰죠. 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건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살았어요. 건우 씨 없이도. 수진아, 나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건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주세요. 아이 재워야 해요.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건우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턱을 넘으며 건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내 아이 아니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았을 뿐이죠. 복도에 혼자 선 건우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방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이제 자자. 아이의 작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아까 아저씨는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 건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골목을 빠져나오는 내내 건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했죠. 하지만 건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자신과 똑같았으니까요. 차에 올라탄 건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건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요? 그냥 우연히 자신과 닮은 걸까요? 건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죠. 차는 영등포를 벗어나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건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수척한 얼굴과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말자.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건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죠. 수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른 사람 아이예요. 정말 그럴까요? 건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 윤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대표님, 추가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재민이 서류를 건우 앞에 놓았습니다. 건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이 이름은 박지우입니다. 2021년 7월생. 출생신고는 수진 씨 혼자 했고요. 재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건우가 재민을 봤죠. 그리고 아버지라니 비어 있습니다. 건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비어 있다고? 네. 미혼모 출생신고 방식입니다. 아버지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건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라면 왜 아버지란이 비어 있을까요? 그 남자가 책임을 안 진 건가? 건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수진 씨 이혼 후 행적을 추적해 봤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7개월간 주소지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시원, 여인숙, 쪽방, 떠돌아다닌 흔적입니다. 건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2020년 12월, 이혼하고 한 달 뒤였죠. 그리고 2021년 7월, 지우를 낳았습니다. 혼자서. 재민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건우는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건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진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기록이 있습니까? 재민이 물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수진 씨는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재민의 질문에 건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건우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다 미뤄. 급한 일이 생겼어. 건우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오후 2시 건우는 영등포 쪽방촌 근처에 있었습니다. 차를 골목 입구에 세워두고 멀리서 수진이 사는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나왔습니다. 지우를 업고 있었죠. 폐지를 줍기 위한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수진은 골목을 몇 번 꺾더니 작은 슈퍼마켓 앞에 섰습니다. 지우를 내려놓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건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슈퍼마켓 안에서 빈 박스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씩 펼쳐서 접고 손수레에 차곡차곡 싣고 있었죠.
지우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우는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우를 가까이서 보니 어제보다 더 확실했습니다. 눈, 코, 입모양까지 자신과 똑같았죠. 안녕? 건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뭉클했죠. 이름이 뭐니? 박지우요. 몇 살이야? 4살이요. 지우가 작은 손가락 4개를 펴보였습니다. 건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아저씨는 누구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건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때 수진이 나왔습니다. 건우를 보자 얼굴이 굳었죠. 건우 씨, 왜 여기? 수진이 재빨리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수진아, 나 따라온 거예요? 왜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난 그냥 우리 감시하려고요?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건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가자. 수진은 지우를 안고 걸어갔습니다. 건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저녁 무렵 건우는 여전히 근처에 있었습니다. 수진과 지우가 쪽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한 청년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오늘 일 많이 힘드셨죠? 19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민기였죠. 괜찮아. 민기야, 저녁은 먹었니? 네. 이모도 드세요. 제가 김밥 샀어요. 민기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받았죠. 고마워. 지우도 좋아하겠다. 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수진의 웃음이었죠. 하지만 예전의 밝은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건우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재민. 네, 대표님. 그 아이. 내 아이 맞는 것 같아.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수진 씨는 왜? 모르겠어. 날 밀어내려는 건지. 아니면. 건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유전자 검사를. 안 돼. 수진이가 허락 안 할 거야. 그리고 억지로 할 수도 없어.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쩌실 겁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건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어. 설령 내 아이가 아니라 해도 수진이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건 내 책임이야. 건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등포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기를 잃었을 때 함께 있어주지 못했어. 수진이를 혼자 두었어. 그리고 이혼할 때도 수진이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 건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만약 그때 수진이가 임신한 걸 알았더라면,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수진이 말을 들어줬더라면. 건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건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살이요라고 손가락 4개를 펴보이던 모습, 수진이 힘들게 웃던 모습.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건우의 중얼거림이 텅 빈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우는 성수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재혼하면서 옮긴 아파트였죠. 170평 규모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서연이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36세, 건우보다 3살 어렸죠. 2년 전 소개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있었어. 건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건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일주일째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건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2살 아들 준호가 건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준호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우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호, 아빠 기다렸어? 건우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건우는 준호를 안고 있다가 문득 지우가 떠올랐습니다. 지우도 이렇게 작았을 겁니다. 2살 때. 하지만 건우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여보, 서연이 불렀습니다. 건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오늘 영등포 재개발건 회의 어떻게 됐어요? 서연의 질문에 건우는 굳었습니다. 왜 그걸? 아까 윤 비서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내일 주민 설명회 준비 관련해서요. 건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바로 수진이 사는 쪽방촌이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그냥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수진과 지우를 또다시 쫓아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다음 날 오전 건우는 영등포 재개발 현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구역 지도가 붙어 있었죠. 대표님, 이번 주 안에 주민들한테 2주 통보를 해야 합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건우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사는 건물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거 1순위였죠. 2주 대책은? 건우가 물었습니다. 보상금 지급하고 임시 거주지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 쪽방 기준으로 500만 원 정도입니다. 500만 원. 수진이 새 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설명의 날짜 일주일 뒤로 미뤄. 건우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정이. 미루라니까. 건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현장 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오후 건우는 다시 영등포 쪽방촌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지우를 업고 골목을 다니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펼쳐서 접고 손수레에 차곡차곡 싣고 있었죠. 건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전 수진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건우와 결혼했을 때는 세련된 도시 미녀였습니다. 우아하고 품이 있던 여자였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 손수레를 끌고 쪽방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우는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건우 씨, 왜 또 저녁 먹었어? 건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다고 했잖아요. 제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지우도 배고프잖아. 건우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수진의 등에서 조용히 있었죠. 수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밥만 먹고 가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세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야,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수진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소고기 국밥 2개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었죠. 수진은 지우 앞에 작은 빈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밥에서 건더기와 국물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호호 불어서 식힌 뒤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야, 이제 먹어도 돼. 지우는 작은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입으로 후후 불어가며 먹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지우야, 천천히 먹어. 뜨거워. 건우가 말했습니다. 네. 지우가 수줍어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건우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국밥 좋아해? 네.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건우는 지우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점점 건우에게 마음을 열었죠. 아저씨 이름이 뭐야? 지우가 부끄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은 건우야. 박건우. 아, 저도 박인데. 지우가 신기해했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건우와 지우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밥을 다 먹었습니다. 건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 재개발 얘기 들었어?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요? 여기 한 달 안에 철거돼. 이주해야 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응. 미안해. 내 회사가 이 구역 재개발을 맡았어. 수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말하려고 온 거예요? 응. 너한테 미리 알려주고 싶었어.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네요. 나 쫓아내는 것도 건우 씨가 하는군요. 수진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쫓겨나는 거.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건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죠. 그럼 이만 가요. 수진이 지우를 업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건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또 와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건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또 만나자. 건우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머리카락 한 올이 건우의 손에 묻었습니다. 건우는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수진이 지우를 업고 돌아섰습니다. 건우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건우는 재민을 불렀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재민, 이거 유전자 검사 좀 해줘. 건우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지우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죠. 대표님, 알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하지만 나 알아야겠어.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지.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민이 봉투를 들고 건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죠. 대표님, 결과 나왔습니다. 건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읽었습니다.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률 99.99%. 건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으로 흩어졌죠. 지우가 내 아들이야. 건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5년. 5년 동안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난 몰랐어. 건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대표님, 난 임신한 아내를 쫓아냈던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건우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우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죠. 한참 후 건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재민, 집 알아봐. 전세로. 수진이랑 지우가 살만한 집. 네, 대표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어떻게? 건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건우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재민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죠. 대표님, 이 집은 어떠세요? 방 2개에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건우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이었습니다. 작은 방 2개, 깨끗한 화장실, 부엌도 넓었죠. 지우가 여기서 뛰어놀 수 있겠네. 건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건우가 말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건우에게는 작은 돈이었지만 수진에게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쳤습니다. 건우는 집 열쇠를 받았죠. 대표님, 수진 씨한테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재민이 물었습니다. 오늘 당장 가봐야지. 건우는 서둘러 영등포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수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진아, 지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질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수진은 더 겁먹을 겁니다. 이 집에서 살아.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동정을 싫어했으니까요. 건우는 고민하며 쪽방촌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사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랐죠. 복도 끝방. 건우는 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건우야. 문 좀 열어줘. 건우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건우는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죠.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도 옷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우의 장난감도 보이지 않았죠. 건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지우야? 건우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우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건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저희는 이제 여기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잘 살 겁니다.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건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수진아, 왜? 건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텅 빈 방 한가운데서 건우는 재빨리 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건우는 다시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같은 멘트만 들렸죠. 건우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옆방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옆방 사시던 여자분 보셨어요? 아, 그 젊은 아가씨요? 어제 새벽에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건우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흔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건우는 다시 재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 수진이를 찾아야 해.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 네, 대표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건우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왜 수지는 도망갔을까요? 건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웠나? 자꾸 찾아가니까. 아니면 지우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나? 건우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민이 수진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수진 씨가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요. 추적이 어렵습니다. 재민의 보고였습니다. 건우는 초조했습니다. 계속 찾아봐. 어디든 흔적이 있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우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수진과 지우 생각뿐이었죠.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지우 얘기를 서연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전 아내와 자신의 아들 얘기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건우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재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건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야? 인천 쪽입니다. 작은 고시원인데요. 관리인분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아이 데리고 들어왔다고. 주소 보내. 건우는 재빨리 차 키를 집었습니다. 건우 씨, 어디 가요? 서연이 물었지만 건우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인천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건우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죠. 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이었습니다. 건우는 1층 관리실로 갔습니다. 혹시 젊은 여자분, 아이 데리고 계신 분 어느 호실이죠? 아, 302호요. 근데 찾아오시는 분이. 건우는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층. 좁은 복도를 지나 302호 앞에 섰습니다. 건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수진아. 나야. 건우야.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수진아, 제발 문 열어줘. 나, 얘기 좀 하자.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체인이 걸려 있었죠.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왜? 찾아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왜 도망갔어?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건우 씨가 자꾸 찾아와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난 내 인생 살아야 해요. 수진아, 건우 씨는 이제 남이잖아요. 5년 전에 건우 씨가 그랬어요. 내 얼굴 다시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신경 쓰지 말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서요? 동정이에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건우 씨는 새 가정도 있잖아요. 아이도 있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건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알아. 지우가 내 아들이라는 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했어. 지우 머리카락으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99.99%야. 지우는 내 아들 맞아. 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몸이 떨렸죠. 어떻게 그럴 수가. 미안해.
몰래 한 거 미안해. 하지만 난 알아야 했어.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지우를 데려가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건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양육권 소송할 거예요? 지우 빼앗아 갈 거예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난 그럴 생각 없어. 진짜야. 어떻게 믿어요? 건우 씨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법적으로 싸우면 난 이길 수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건우는 문틈 사이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벽에 기대선 채 온몸을 떨고 있었죠. 수진아, 왜 말 안 했어? 임신한 거. 건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때는 뭐? 이혼할 때 난 임신한 줄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언제? 이혼하고 두세 달 지나서 배가 불러오는 게 느껴져서 병원 갔어요. 그때 알았어요. 임신 4개월이라고. 건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건우 씨한테 연락하려고 했어요. 그럼 왜 안 했어? 무서웠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우 씨는 날 쫓아냈잖아요.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한다고, 위자료 500만 원 주고, 다신 보지 말자고. 수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 건우 씨한테 임신했다고 말하면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수진아. 그리고 무서웠어요. 지우를 빼앗아 갈까봐. 난 경제력도 없고 제대로 된 집도 없는데.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손을 뻗었지만 수진에게 닿을 수 없었죠.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를 데려갈 거예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난 그냥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 제발 이 집 열쇠만 받아줘. 건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속해줘요. 뭐? 지우를 절대 빼앗아 가지 않겠다고. 수진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약속해. 절대 그러지 않을게. 건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체인을 풀었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죠. 건우와 수진이 마주봤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우는 수진과 지우를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인천고시원에서 짐을 싸서 건우가 준비한 전세집으로 이사했죠.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지우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응, 그래.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와, 넓어. 지우가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건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이 방이 내 방이야. 건우가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죠. 내 방?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된 집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건우 씨.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거야. 건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나 5년 동안 너무 미안했어. 이건 미안함의 시작일 뿐이야.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 씨, 지우한테 아빠 노릇 못했어. 태어날 때도, 처음 걸음마 할 때도 난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건우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건우 씨, 서연 씨는 알아요? 우리 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천천히 설명할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건우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건우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저씨, 또 와?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또 올게. 건우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약속? 약속? 건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문 너머에서 건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건우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건우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요? 10시까지?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응, 계약건 때문에. 당신 요즘 이상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가? 말하지 않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어디 가는지도 제대로 안 말하고. 서연이 건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아,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줘요. 뭔가 있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 아내와 아들 이야기를.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래. 영등포 재개발 건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 건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은 건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정말? 응.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건우는 틈날 때마다 수진과 지우를 찾아갔습니다. 생활비를 주고 지우와 놀아줬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 지우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습니다. 집과 사람 셋이 그려져 있었죠. 이게 뭐야? 건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그리고 아저씨.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우는 아직 건우가 아빠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건우를 좋아했죠. 지우야, 아저씨. 아빠처럼 느껴져?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응. 아빠는 어때? 몰라. 아빠 없어. 지우가 말했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야, 만약 아빠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 응. 지우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건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건우 씨, 저녁 먹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 가봐야 해. 건우가 일어섰습니다. 건우 씨, 수진이 불렀습니다. 건우가 돌아봤죠. 언제까지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서연 씨한테 말 안 하고 우릴 도와주는 거요. 언젠가는 들통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건우가 말했습니다. 왜요? 서연이한테 어떻게 말하겠어?
5년 전 이혼한 전 아내가 내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야 알게 됐다고.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말해야죠. 알아. 조금만 시간을 줘. 건우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건우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오늘 윤 비서님한테 전화했어요. 건우는 굳었습니다. 왜? 당신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요. 회사에 있다고 했으니까. 서연이 건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윤 비서님은 당신이 외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건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 갔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다른 여자 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건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연아, 미안해. 설명할게.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언제 말할 건데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깼습니다. 아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준호에게 갔습니다. 건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건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건우는 고민했습니다. 서연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건우 씨, 지우가 열이 많이 나요. 어떡하죠? 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금 병원 가봐. 내가 바로 갈게. 건우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서연이 준호를 안고 나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이 밤에요? 응. 미안해. 금방 올게. 건우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연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대체 뭘 숨기는 거예요? 서연의 중얼거림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우는 차를 몰아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거리는 한산했죠. 수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수진이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건우 씨,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지우가 소파에 누워 있었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얼마나 나? 건우가 지우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39도요. 해열제 먹였는데도 안 떨어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가자. 응급실로. 건우가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지우는 힘없이 건우의 품에 안겼죠. 아저씨.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아저씨 여기 있어. 걱정 마. 건우가 지우를 꽉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건우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지우를 진찰했죠. 편도염이 심하네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원. 비용이. 걱정 마. 내가 다 낼게. 건우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들었죠. 건우와 수지는 지우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건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죠. 여보, 어떻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서연은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이, 그 곁에 앉은 여자, 그리고 건우. 이게 뭐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건우 씨, 전 아내야. 건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전 아내, 응. 건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서연이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네, 아들이야. 건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죠. 당신, 아들이라고? 응, 나도 최근에 알았어. 이혼할 때 임신한 줄 몰랐어. 둘 다, 건우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했던 거예요? 거짓말하고, 늦게 들어오고, 미안해. 서연아, 미안하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우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죠. 밖에서 얘기하자. 건우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설명해줘요. 다. 서연이 요구했습니다. 건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이혼 이야기. 수진이 임신한 줄 모르고 헤어진 것. 최근에 우연히 만난 것. DNA 검사로 확인한 것. 모든 걸 말했죠. 서연은 벽에 기대선 채 울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날 속인 거예요?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한 가지만 부탁할게. 건우가 말했습니다. 뭐예요? 나 두 아이 다 책임지고 싶어. 준호도 지우도. 건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내 잘못 때문에 아빠 없이 자랐어.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자식에 대해서만은 책임지고 싶어. 제발, 이해해줘. 건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할게요. 서연아, 이럴 수 없어요. 당신이 저 아이를 도우는 걸 난 볼 수가 없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하지만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다시 말했죠. 양육비는 주세요. 그리고 1년에 2번 아이 생일하고 명절에 그때만 만나요. 서연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당신이 저 아이 아빠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지켜야 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건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고맙긴요. 난 당신이 원망스러워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건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우와 서연은 합의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지우에게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1년에 2번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계산대 일이었지만 정식 직원이었죠. 수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건우 씨 덕분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건우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보란 듯이 살 거예요.
지우도 잘 키우고 수진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아빠 노릇 못해서. 괜찮아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건우 씨도. 준호 잘 키워야죠.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우의 생일이었습니다. 5살이 됐죠. 건우는 케이크를 사들고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1년에 2번 중 1번이었습니다. 아저씨, 지우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생일 축하해. 건우가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소원 빌어, 지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무슨 소원 빌었어? 건우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면 좋겠다고요. 지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건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지우야. 수진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엄마를 봤습니다. 아저씨는 내 아빠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진짜 아빠야. 건우가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빠, 아빠. 지우가 건우에게 안겼습니다. 건우는 지우를 꽉 안았죠. 아빠 사랑해. 지우의 작은 목소리에 건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지우야. 시간이 지나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건우는 일어섰습니다. 아빠, 또 와?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또 올게. 언제? 명절에. 그때 또 보자. 건우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가 건우를 꽉 안았죠. 건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수진과 지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도 작은 손을 흔들었죠. 아빠 안녕.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건우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아빠가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건우의 중얼거림이 텅 빈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지우가 있었습니다. 1년에 2번만 만날 수 있는 아들. 항상 안아주고 싶지만 참아야 하는 아이. 건우는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평생. 하지만 이제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을, 멀리 있지만 사랑하는 아빠가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건우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가족이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려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건우는 5년 늦게 아빠가 되었습니다. 지우의 첫걸음도 첫말도 함께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라도 아빠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이제 아빠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멀리 있어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건우와 수지는 다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라는 아이를 통해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건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지우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죠. 지우야, 아빠는 항상 너를 생각한다. 사랑한다. 건우의 마음이 하늘을 타고 지우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분명 닿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햇살 같은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